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병화 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 공부하기 앞서,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그러니까 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제 스타일이 어떤지. 제가 좀 생색을 좀 잘 내던가 과장을 하고 부풀려서 말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것을 좀 아실 거예요. 시청해 주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용신비법에 대해서 사사를 받을 때에는 좀 발품도 많이 팔았고 응당 작지 않은 비용도 지불하면서 배운 부분이 있어요. 음, 반면에 제가 이 책을 여러분께 이렇게 나눠 준다는 그런 의미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누구에게 줄 때 좀 가치 있는 것을 줄 때 저 역시 보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부분도 제 만족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받으셔도 됩니다. 음, 그냥 받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용신법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주명리를 그러니까 초등학교 과정에 비유를 하면은 용신법은 한 3, 4학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격국을 한 4, 5학년 정도 생각하고 통변하는 것을 또 5, 6학년 정도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번 보자면 한 4, 5학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간에 이 과정을 그러니까 보았다는 것, 거쳤다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남는 것이 있든 없든 만약에 우리가 뭔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월반을 하게 되면은 그 건너뛴 과정에 대해서 왠지 좀 허전하고 궁금한 부분이 좀 숙제로 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용신법, 용신비법 이런 것을 그러니까 책으로 혼자 독학하기에도 좀 어렵고 선생님 밑에서 배우기엔 또 선뜻 결정을 좀 내리기가 쉽진 않아요. 전문 사주 상담가로 나가시기 전에는 그런 마음을 좀 먹긴 힘들죠. 그래서 제가 좀 문턱을 좀 낮춰드리진 않았나 하는 그런,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의 그런 것에서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받기 하시면은 10,000원이라도 보내주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10,000원 보내주셔도 제가 100만원처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처럼 생각할게요. 어, 개인적으로는 그냥 받으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요. 대신 열심히 배우셔가지고 나중에 좋은 일에 많이 사용하셨으면 하는 그 마음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쭉 신청을 받았는데요. 책이 언제 오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 별로 제가 시청해 주시는 분이 몇 분 안 되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선 오늘 우체국에서 80분은 보내드렸어요. 80분은 보내드리고 모자라서 좀 더 추가 제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러니까 조금 더 남아 있긴 한데 어, 이번에 좀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보관을 좀 잘 한다고 했는데 박스가 좀 젖어가지고 어, 좀 한 박스 반 정도가 좀 젖어가지고 상태가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왕 보내드리는 거 좋은 책으로 보내드려야 받는 분도 기분 좋고 보내는 제 손이 좀 부끄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의뢰는
그러니까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 할 예정이고요. 어, 제본이 돼서 나오는 그런 기관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 보름 정도가 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늦더라도 빠짐없이 모든 분께 잘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그리고 그 양덕수님이라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그 익명이세요. 익명이세요. 그러니까 신청해 주신 분 중에, 그러니까 뭐 돈을 보내주시는 분들이면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신청도 안 해주시고 돈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좀 숙제로 남아요. 그래서 돈을 돌려드려야 되니까 저에게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밑에 전화번호 있죠. 돈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저 숙제로 남습니다. 연락 안 주시면은 010-5632-5369번으로 꼭꼭꼭 연락 주세요.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렇습니다. 진도를 한번 나가 볼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오늘이 이제 을날이잖아요. 을날인데 오늘 을목에 대한 용신법은 했고, 그러니까 을목 다음에 오는 병화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용신법. 병화의 진신은 임수가 되죠. 병화의 진신은 임수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물상적으로 얘기할 때에는 강의상형, 수보양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병화 자체가 그 큰 바다나 호수 위에 이렇게 떠 있을 때 그 아름다움이 끝이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물 위에 떠 있을 때 참 보기가 좋다. 그래서 병화 옆에 임수가 있으면 병화의 진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수보양광. 그렇다고 해서 임수가 병화를 수국화하느냐? 또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병화를 잘 더 빛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임수가 되고, 개수는 또 다르겠죠. 개수는 비기 때문에 병화를, 그러니까 병화 옆에 있으면 병화를 좀 가리는 그런 현상이 있겠지만은, 임수는 병화를 수국하지 않고 빛내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병화 맹렬, 기상모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말들은 적천수 원문에 나온 그런 말이고요. 병화가 이제 맹렬하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병화는 양 중의 양이라, 그러니까 눈이 오나, 뭐 서리가 내리나 이런 것들을 좀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병화는 강하기 때문에 뭐 눈이나 서리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개의치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고요. 다시 있지만 병화의 진신은 임수다. 겨울에도 병화의 진신인 임수가 있어야, 그러니까 격으로 얘기할 때는 좀 기격사주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진신이니까 내 일간에 진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게 좀 달라지죠. 좀 한층 더 진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귀티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능하경금, 봉신방겁이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병화가 능이 경금을 녹일 수가 있어요. 근데 병화 자체 혼자만으로 녹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지에 오화가 있어야죠. 오화나 또는 술중의 정화나 미중의 정화를 가지고 있어야 금을 녹일 수 있어요. 그래서 능하경금.
이고 봉신 방법은 병화가 신금을 보면 그러니까 병화 입장에서 신금은 정제잖아요. 그러면은 병신합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병화 자체의 그런 그 속성을 좀 잃어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병화가 그러니까 속성을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는 병화는 태양이잖아요. 만인의 존경을 받고 그러니까 떠서 모범이 되고 빛나야 되는 병화가 이 존경받을 짓을 안 하고 돈을 탐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성을 잃어버린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약간 그 돈의 눈이 어두워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을 보면은 오히려 속성을 좀 잃어버리는 부분이 있고 병신합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화가 와서 화급금, 신금을 이렇게 퉁 쳐줄 때 화급금 해줄 때 병화가 다시 본인의 그 속성을 좀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병화, 신금 이렇게 있잖아요. 병신합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병화가 임수 위에서 이렇게 빛나야 되는데 병신합으로 자기가 그 임수, 그러니까 물 위에 떠 있지 않고 그러니까 본보기가 되지 않고 돈이나 여자를 좀 탐하게 되는 그런 탐심이 좀 생긴다라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또 그 무, 병, 오, 양인의 평관격이라 임수가 용신이 되겠죠. 그죠? 임수 용신이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토중성자, 수창현절, 토중성자. 그러니까 토가 많으면 그러니까 화생토를 해준다라는 그런 부분인 거죠. 병화가 토를 많이 만나도 그러니까 화생토로 널리 다 토를 그러니까 토에게 본인의 그런 기운을 아낌없이 설기를 해준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수창현절, 그러니까 물이 흘러 넘쳐도 그러니까 병화는 병화 스스로의 그런 절개를 지키면서 살아간다. 또한 이 그러니까 입법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토가 많으면 그 병화를 좀 어둡게 한다라는 그러니까 병화가 그늘져진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토가 많으면 목이 있어야 좋다. 그러니까 간목이 있던가 뭐 이런 모군이 좋다라는 그런 부분인 거고요. 자,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됐구나. 자, 어쨌든 병화가 토를 많이 봐도 식신상관, 식상생재로 부를 이룰 수는 있지만 귀적인 부분은 좀 떨어진다. 이 사주 이제 두 개 사주가 있죠. 병화가 이렇게 자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병화 입장에서는 이런 토의 식상이 왕하잖아요. 그죠? 이 식상이 왕한 상태에서 자진, 수국을 보면은 이런 사주를 이제 제살태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제살태과 같은 경우는 좋아요. 그러니까 제살태과를 한다고 해서 뭐 나쁘지 않다. 수운으로 갈 때 좋다. 금수운으로 갈 때 좋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렇게 국을 지고 있을 때가 제살태과가 되는 거지. 만약에 국을 지지 않고 자진이라는 이런 수국을 지지 않고 그냥 관이 약하게 있다라고 하면은 식신 상관이 많은 상태에서 관이 미약하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진법무민이라고 해서 그 그러니까 관은 그런 법이나 사회제도, 규범, 규율, 통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진법무민이 되는 사람은 그런 규율이나 규범, 사회 규칙, 제도를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한 그런 사회적인 규율이나 규칙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통제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진법무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도를 무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도가 느슨하다, 제도가 약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제도를 무시하고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요 옆에 사주를 보면은 신진의 임수가 떴죠. 이게 수가 강하다, 수가 강한 사주가 되는 거고, 이 설하고라고 하죠. 이 설하고라는 분이 1920년대에 자평진전이 이제 심요첨 선생이 자평진전을 내었고 서술하였고, 이 설하고라는 학자가 그 자평진전에 대해서 평주를,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평해서 주석을 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자평진전 평주 설하고 보전 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설하고 이분이 낸 자평진전 평주가, 그러니까 명리를 공부하는 분들이면은 거의 3대 교재 중에 하나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이제 보는데요. 이 사주가 그러니까 나중에 뭐 굶어 죽었다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 운이 목화운으로 흘러야 되는데 금수운으로 흘러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 밑에 보면은 그러니까 위에 사주에 대한 설명이죠. 코멘트. 제살태가 자진이 있어서 관이지만은 그러니까 부명이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설하고는 학자로서 절개와 그러니까 병화에 떴으니 그러니까 만인의 그 우러러보는 그런 대상은 될 수 있었겠죠. 그죠? 고매한 정신이 있었다. 그런 부분은 있었죠. 하지만은 그러니까 나중에는 좀 그 대운이 안 좋아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 말년은 그랬다. 호마견향. 그러니까 호마견이면은 호는 임목이고 마는 오하고 견은 그러니까 술토잖아. 그래서 인오술 삼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마견향이면 감내 분별이다. 분멸이다. 그러니까 오타가 있을 거예요. 분별이라고 적혀져 있을 때 멸로 고치세요. 그러니까 감목이 그러니까 불타 없어진다. 불타 없어진다는 거죠. 인호술 동네에서 감목은 불타 없어지는데, 이런 데는 이제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감목용신법에서 얘기를 했겠지만은 어쨌든 목화 분목이 돼서 불타 없어져서 목화 성회다. 그러니까 재가 되어 버린다. 그래 죽음이 이른다고 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수가 있어야 된다. 인월의 병화용신법이죠. 인월의 병화는 진신으로 임수가 있어야 되고, 임수가 약할 때는 경금, 희신이다. 설명을 보면 지지에 인사가 있으면, 그러니까 인월인데 인 옆에 사화가 있으면 거의 신강해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신강은 아니지만은 거의 신강하다. 이럴 경우에는 진신 개념으로 임수, 경금, 희신 이렇게 보고, 인월의 병화가 이렇게 신금과 합을 하면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속성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재를 탐하게 된다. 인월의 병화인데 임수가 두 개 천간으로 있고 물이 많으면, 수가 많으면 무토를 용신으로 잡는다. 이거는 물이 많으면 항상 무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지에 비겁이 없어 신약하면, 지지에 비겁이 없어 신약하면 극설교가, 그러니까 내가 임비가 비겁이 없고 신약하면 무조건, 그러니까 신약하면 극설교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비를 용신으로 잡는다. 그리고 그러니까 인호화국에 화가 많으면, 당연히 화가 많으면 임수 또는 계수, 마르지 않도록 계수를 쓴다. 수가 없으면, 그러니까 화가 많은데 수가 없으면, 임계수가 없으면
토로서라도 토로 그냥 이 화의 기운을 설계하는 그런 운이 좋다. 근데 임수가 있을 경우가 더 좋은 거고, 이게 없어서 토로 설계할 때는 좀 평범한 명이 된다. 좀 긁을까요? 잠깐만요. 그냥 좀 평범한 명이 된다. 토로 설계하면 평범한 명이 된다. 수가 없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인성과 비겁이 없고 화가 많으면, 인비 없이 화가 많으면 뭐 인비가 있어도 되고, 화가 많으면 어쨌든 그냥 다 불바다니까 염상격이다, 불타오른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목이 많으면, 그러니까 목이 많아서 병이다 라고 할 때, 이거 병인 거죠. 목이 많아, 인성이 많아서 인성이 병이다 라고 하면은 경금이 약이 되는 거죠. 그죠? 경금이 약이 된다. 제파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 경금운에, 그러니까 경금운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문서가 가치가 있어져요. 그러니까 똥문서가, 그러니까 그 로또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지, 그러니까 나대지나 뭐 이런 쓸모없는 땅을 사놓은 땅 문서가 개발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가치가 있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토가 많으면 역시, 토가 많으면 간목이에요. 간목으로 소토한다. 이거 토가 많으면 병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많다, 병이다, 간목이다. 반대편, 토를 극해주는 거. 목이 많으면 반대편 금금. 무토가 빛을 가리는 것은, 그렇죠. 당연히 무토는 빛을 가린다, 좀 어둡게 해준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묘월 같은 경우는 양기가 많아진다. 당연히 양기가 인월보다는 3월이 되니까 양기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양기가 많아지니까 임수를 용신 잡고 경금신금운을 기다린다. 수가 없으면, 그러니까 기토나 이런 토로 좀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일단 부는 있으니까 식상운으로 가면, 식상이 발달을 하면 내가 뭔가 창조적이고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부는 이룰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귀티난다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가 좀 없어도 귀티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귀티나는 건 좀, 귀는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임수가 많으면, 그러니까 묘월이지만 임수가 많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수가 많으면 항상 무토, 그죠? 많으면 병이라는 얘기인 거죠. 무토 또는 지지에 술토가 필요하다. 술토 없으면 미토라도. 수가 많은데 토가 없으면, 그러니까 온통 물바다에, 그러니까 병화 하나 이렇게 떠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망망대해에 떠 있는 태양 같은 거죠. 근데 이 망망대해에 태양이 떠 있으면 누군가가 와서 봐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구경꾼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외롭고 좀 고독한 사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은 잘났어도 인정을 못 받아요, 사람들한테. 왜냐면 관심 끄는 게 좀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인의 주목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배 타고 나가서 병화를 이렇게 보기에는 좀 노력과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어쨌든 망망대해에 떠 있는 그냥 태양이다. 토가 많으면 당연히 간목, 목이 있어야 된다. 진월의 병화 같은 경우, 인묘진월, 그러니까 진월은 여름으로 가는 길목이죠. 그러니까 더워질 수 있으니, 그러니까 임수, 진신 필요하다. 진월의 천간으로 토가 뜨면 토의 기운이 강하니까 간목으로 속토하자.
설명을 보면 진월, 고구, 4월 20일 저는 묘월로 보고 고구는 토로 봐라. 뭐 이렇게 토가 많으면 빛을 어둡게 하므로 토가 많으면 당연히 간목 그리고 임수로 빛내줘야 된다. 간목이 없으면 경금, 임수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면은 토생금, 금생수로 흘러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토의 기운을 병이 있다라고 하면 그 병을 약으로 다스리던가 아니면 그 병의 고름을 빼버리는, 그러니까 병든 고름을 짜서 버리는 게 그러니까 설기시켜준다라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약이 먼저인 거고 아니면 그냥 진물이라도 나오게, 그러니까 그 병의 그런 기운을 설기시켜줘야 된다. 신자진에 수가 많으면 살인상생인 거죠. 그러니까 신자진에 수가 많으면 간목을 쓰면은 살인상생, 관인상생이 되는 거고 간목이 없으면 무토로 식신제살한다라는 그런 부분인 거죠. 이거는 진월은 임수가 꼭 필요하다. 그죠? 병화에 인비 첩신이 없으면, 첩신이 있으면 신강하다고 보고 진월에 첩신이 있으면 신강하고 토가 많으면 간목, 계속 좀 반복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간목 또는 임수 간목이다. 사오미월은 무조건 덥죠. 그죠? 무조건 보나마나 사오미월은 더울 수밖에 없죠. 더운 계절의 병화기 때문에 조우를 맞춰줘야 돼요. 금수, 임수, 경금이 꼭 필요하다. 사오미월에는 거의 신강할 그런 가능성이 되게 높은 계절인 거죠. 임수가 없으면 계수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계수는 어디에? 지지에 있는 게 좋아요. 지지에. 그러니까 자수로 있던가 진토로 있던가 축토로 있던가 요렇게 있는 게 좋지. 병화 옆에 그러니까 사오미월은 병화 옆에 떠 있어도 괜찮아요. 사오미월은 좀 괜찮다. 하나 정도는 괜찮지만은 두세 개가 있으면 좀 어렵겠죠. 그것도 이제 뭐 사주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은 어쨌든 병계가 같이 뜨면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한 달이 좀 그러니까 뭐 내가 있다라고 하면은 계수가 그 월에 있으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보다 그 연간으로 있는 게 좀 좋아요. 그러니까 병화 옆에 바로 옆에 월간이나 시간에 있는 것보다는 연간에 있는 게 계수는 연간에 위치해 있는 게 좋다. 부는 있으나 귀는 없다. 계수가 있으면 뭐 그런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화가 왕한데 사오미월이니까 화가 왕할 수밖에 없죠. 금수가 없으면 금수가 없으면 그냥 토로 설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화생토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화염조토는 그 승도지명이잖아요. 종교인 부분인 거죠. 화염조토. 그러니까 화토중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상격은 되긴 어렵고 좀 평범한 명인데 약간 그 종교적으로 좀 귀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인자가 좀 다분해요. 화가 왕한데 인비가 없으면 염상격이다. 그렇죠. 자, 미월 같은 경우는 미월은 그러니까 뭐 5월로 보자. 뭐 미월 뜨겁죠. 대서후는 그러니까 7월 22일이 대서잖아요. 대서후는 이음이 삼음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금수가 나아간다. 금수진기, 삼복생환. 그러니까 삼복더위에 한기가 생긴다라는 그런 부분인 거죠. 삼복더위에 한기가 생긴다. 어쨌든 이 4월과 5월은 거의 신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신강하다. 신월의 병화는 뭐 당연히 신월 양력 8월이잖아요. 덥잖아요. 지금 엄청 덥잖아요. 무더위가 왔습니다. 임수가 필요하죠. 신약하면 간목이다. 임수가 많으면 무토, 임수가 많으면 무토, 그렇죠. 그러니까 수가 많으면 무토로 막아야 되고, 신월에 임수면 수가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요소잖아요. 그래서 수가 많으면 신자 수국에 뭐 임수 떴다라고 하면 무토가 있어야 되고, 이럴 경우에는 뭐 신강살강에 뭐 식신제살 또는 그러니까 신강살강, 나도 강한데 이 임수 이 살도 강하면 무토로 식신제살한다라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격이 높아지는 거죠. 위권이 있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저 그 적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경쟁 상대, 내가 어려운 난제를 내 힘으로 찍어 누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권이. 그러니까 내 입으로 촌철살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아니면 내 힘으로, 아니면 권력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인 거죠. 이런 그 신강살강한데, 그러니까 내가 약하면 간목으로 살인상생한다. 살인상생인 거죠. 6월 같은 경우는 6월에 병화는 신강하면 당연히 임수를 보고 신약하면은 간목이다. 계속 신월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신강, 6월 같은 경우는 이제 재성의 왕지잖아요. 신강, 재강에 임수 있으면 뭐 되게 부귀격이 되는 거죠. 부귀격, 상격이 된다. 사유축 금국의 천간으로 경금신금 뜨면 6월에 사유축 금국의 천간으로 금이 뜨면은 그러니까 병화가 금에 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재격이다라고 하면은 종재격, 재성으로 그러니까 내가 나를 버리고 종하기 때문에 이런 사주도 돈을 많이 버는 그러니까 부자 사주가 종재격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종재격 있다. 그러니까 수월 같은 경우는 수월 같은 경우는 토가 많으면 수월에 천간으로 무토 뜨면 토가 많아져요. 빛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간목 필요하다. 그러니까 또 수월이기 때문에 또 조열할 수 있죠. 그래서 임수나 개수 필요하다. 술토나 미토는 조토, 마른 토라고 하죠. 마른 토기 때문에 지지에 그러니까 개수로 이 토를 마른 토를 촉촉하게 해줘야 만물을 생장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자축월은 어떠냐? 그런 거죠. 해자축월의 병화인데 내가 약하면 인성으로 약하기 때문에 인성을 쓰고, 해자축월에 물이 많으면 그러니까 충분하면 무토로 막아야 되고, 그렇죠. 무토로 막아야 된다. 경금은 뭐예요? 해자축월의 경금은 그러니까 해자축월에도 내가 만약에 너무 신강하면 경금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 거고, 어쨌든 해자축월에는 간목이나 무토를 많이 사례를 보면 그렇게 간목이나 무토를 용신으로 많이 잡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병화의 그런 용신법 그에 대해서 월별로 그냥 쭉 한번 훑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사례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저 스스로도 분발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더위에 지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그 볕에 나가면 볕은 되게 땡볕인데 그늘로 들어가면 시원한 바람이 좀 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참 좋았어요. 자,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고요. 잠깐 쭉 다시 봐야 되나?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그 용신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면은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다 외운다고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 느낌만 이렇구나 라고 이렇게 좀 느낌만 알아가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 잘하시려고 노력하시다가 오히려 또 이렇게 더운 날씨에 지치실 수 있습니다. 지치실 수 있으시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양덕수님 연락 주세요.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안녕.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